안녕하세요.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가는 즐거움. ETF 장기 투자로 확실한 부자 되기. 차곡차곡 다람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투자의 근본 S&P 500 추종 ETF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 시장의 강력한 성장 엔진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인 QQQ와 든든한 현금 파이프라인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슈드를 살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 주가 성장성을 기대하며 QQQ의 비중을 더 주고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뭐가 더 좋습니다라고 하나만 꼽기는 어렵습니다. S&P 500 ETF를 포함해 셋 다 너무 훌륭한 자산이고 셋 중 무엇에 투자해도 여러분을 신압으로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편의상 앞으로 S&P 500은 대표 ETF 중 하나인 스파이, 나스닥 100은 QQQ,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QQQ, 그리고 슈드가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로직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으며 스파이를 포함한 세 가지 ETF 간의 종목과 비중이 어느 정도 겹치는지, 과거 수익성은 어땠는지, 새 ETF가 얼마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등을 살펴볼 건데요. 단순히 수익률만 보기보다는 ETF의 구성 테마나 종목, 배당 수준, ETF 간 상관관계 등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스파이입니다. 미국 상위 500개 우량 기업을 담은 ETF이며 미국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해외 직투의 경우 스파이, VO, IVV, SPYM과 같은 ETF를 매매할 수 있고 국내 상장된 종목으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등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종목도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움직여 미국 직투와 수익성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연간 배당률은 약 1.3%이며 과거 수익률을 대략 살펴보면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 기준으로 5년간 연평균 약 15%, 10년간 연평균 약 13%를 기록했습니다. 20년 장기 투자 시에도 연평균 10%대에 준수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최근 5년 기준 최대 낙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약 마이너스 35%, 2022년 하락장에서는 약 마이너스 27%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QQQ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금융주를 제외한 기술주 중심의 상위 100개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직투의 경우 QQQ, QQQM과 같은 ETF를 매매할 수 있고 국내 상장된 종목으로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이 있습니다. 연간 배당률은 약 0.6%로 낮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바로 환원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에 재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 성장률은 압도적입니다. 총 수익률 기준으로 5년간 연평균 약 19%, 10년간 약 16%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보여주었고 20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14%에 육박합니다. 다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최근 5년 기준 최대 낙폭은 2022년 하락장 당시 약 마이너스 37%, 2025년 관세 충격으로 마이너스 25%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스파이보다 대체로 더 깊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혁신과 성장을 상징하는 기업들이 담겨 있어 압도적인 주가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슈드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지수 편입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소 10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어야 하고 시가총액이나 주식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리츠 종목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단계를 통과한 종목 중 배당 수익률 상위 50% 안에 드는 종목만 출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자기자본 이익률,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 등 재무지표가 매우 우수한 최상위 100개 종목으로 확정합니다. 쉽게 말해 배당 잘 주고 배당금 늘려나가고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 위주만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직투의 경우 슈드를 매매할 수 있고 국내 상장된 종목으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이 있습니다. 약칭 타미당, 솔미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간 배당률은 약 3.5%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총 수익률 기준으로 5년간 연평균 약 11%, 10년간 연평균 약 11.5%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상장되어 20년간 데이터는 없지만 상장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3%에 달합니다.
슈드의 증가는 높은 배당 성장률에서 나타나는데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1%에 달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72의 법칙에 대입해보면 약 6에서 7년마다 배당금이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앞으로도 배당 성장을 통해 계좌에 들어올 현금 흐름이 복리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드의 장점 중 하나는 하락에 대한 방어력인데요. 기술주가 37% 넘게 빠졌던 2022년 하락장에서는 18%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드에는 코카콜라, FB, 홈디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암젠, 로키드 마틴과 같은 탄탄한 가치주 중심의 기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슈드는 분기 배당, 한국에 상장된 일명 K슈드는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QQQ보다 주가 변동성이 작아 배당주에 관심이 있고 주가 하락 방어력이 있는 ETF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이 타 ETF와 얼마나 중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세 가지 다 사면 분산 투자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담겨있는 종목이 겹치면 분산이 아니니까요. 비교한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1. 스파이와 QQQ. 이 둘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QQQ 구성 종목의 대부분은 스파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ETF 안에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두 지수의 종목은 약 80여 개 이상, 가중 비중으로는 50% 이상 겹칩니다. 즉, 스파이를 샀다면 사실상 그 안의 절반은 QQQ를 산 것과 비슷합니다. 2. 기술주 중심의 QQQ와 배당 중심의 슈드. 이 둘은 얼마나 겹칠까요? 기업수로는 10여 개 미만, 특히 비중은 5% 내외로 거의 겹치지 않아 별개의 종목으로 간주하고 각각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QQ는 이익을 성장에 재투자하는 혁신 기업 위주로, SCHD는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전통 가치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스파이와 슈드의 중첩 비중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QQQ 슈드와 마찬가지로 각각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좀 더 확실한 분산 투자를 원한다면 중첩 비중이 큰 스파이 QQQ보다는 QQQ 슈드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파이 QQQ 조합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스파이로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투자함과 동시에 기술주에 좀 더 힘을 싣고 싶은 투자자라면 이 또한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셋 다 과거의 성과로 인정받은 ETF들이라 투자를 진행해보면서 여러분 본인에게 더 맞는 것 위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세팅되어 가는 과정에서 종목별 비중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관계수입니다. 두 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똑같이 움직이는지를 -1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1이면 똑같이 움직이고 0이면 관계없음, -1이면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충분히 ETF 투자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본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운 두 종목보다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리밸런싱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과거 장기간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스파이와 QQQ는 상관계수 0.9 이상, 거의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QQQ와 슈드는 상관계수 0.5 수준으로 움직임의 유사성이 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0.5라는 숫자가 투자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기술주인 QQQ가 큰 조정을 받거나 하락장을 맞았을 때 가치주인 슈드는 하락폭을 방어하거나 오히려 단기적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다른 두 자산을 섞는 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QQQ와 슈드를 5대5로 투자했는데 QQQ가 급등해서 비중이 6대4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비싸진 QQQ를 일부 팔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슈드를 더 사서 다시 5대5를 맞춥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낮은 두 자산의 결합은 변동성을 줄여주면서도 리밸런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이점을 가진 투자 방법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 자체인 스파이, 압도적인 성장성을 가진 QQQ,
그리고 든든한 방어력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슈드. 이 세 가지 ETF는 각각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우상향한다는 역사적 사실은 동일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QQQ와 슈드를 함께 담아가는 바벨 전략은 상승장에서는 기술주의 성장을 누리고 하락장에서는 배당과 방어력을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꼭 맞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투자에 더욱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장기 투자로 확실한 부자 되기. 지금까지 차곡차곡 다람쥐였습니다. 감사합니다.